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이 코너만 하고 나면은 뉴스가 쏟아집니다. 상당히 불안하고 항상 위태롭습니다. 네. 자,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출발합니다. 한낮에 매불 논란. 지난주에 뉴스가 한 800개 정도 나왔고요. 네. 지지난주에 뉴스가 한 1200개 나온 것 같아요. 체감상. 그 중심에는 김갑수 할배가 있습니다. 네. 할배요, 어서 오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허재무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매불쇼부터 송년회를 재개해야 한다고 아. 생각합니다. 형님, 야, 좋다. 210만 가까워졌습니다. 저희 좋은 제안이다. 예. 허잼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DM으로 익명의 많은 분들이 네. 저에게 어. 메시지가 많이 왔어요. 뭐라고? 우리 저기 임영웅 씨 얘기했잖아요. 네. 네. 제가 아니, 간직만 해놨어. 네, 간직만. 요거 하나만 네.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너가 얘기 꺼내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임영웅 씨 관련해서 매불쇼에서 다뤘어요. 그런데 네. 기사가 엄청 많이 났는데 그렇죠. 우리가 다룬 방향성과 정반대로 보도가 돼갖고 난 기사에? 너무 속상해서 뭐냐. 자, 다시 이거 정리하고 갑니다. 네. 임영웅 씨가 네. 내란과 관련해서 뭐요? 내가 정치인이요. 한 게 이제 이슈가 됐었잖아. DM이 됐다라는 게 화제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다뤘는데 우리가 이야기한 핵심은 이걸 잘못 전달되고 있어 언론에서. 뭐냐? 내란에 대해서 목소리 안 낸 유명인들이 훨씬 더 많아. 그렇죠. 그렇잖아. 근데 임영웅 보고 목소리 안 냈다고 뭐라고 한다? 말이 안 되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네. 해서도 안 됩니다. 임영웅이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거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일단 제일 문제라는 걸 하나 지적을 했던 네. 거고요. 근데 임영웅이 본인이 거기다 대고 뭐요? 내가 정치인이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한 발 더 나간 건 사실이잖아. 네네네. 그래서 임영웅 씨랑 나는 개인적으로 뭐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도 없다. 물론 뭐 그분도 나에 관심도 없겠지. 그러나 나는 임영웅을 비판할 시간 없다. 우리 국민적 힘을 한 곳에 모아야 된다. 그때는 시국이 정말 아, 네, 네. 라는 게 나의 주된 주장이었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네, 동의해요. 네. 근데 뭐 조선일보에서 뭐 나를 막 두드려 패더라고. 네가 뭐 법무장관이냐? 네가 왜 재단하냐? 한국인 자격이 있냐 없냐 소리를 하냐? 네가 무슨 외무부 장관도 아닌데 한국인 자격 딱지를 네가 왜 주냐? 그 문장을 보세요. 어렵게 역사를 만들어온 한국인의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막 구차해서 변명하기도 싫은데 뜻밖의 YTN에서 그 쇼츠를 만든 게 정말 섬세하게 이 의사 전달을 잘 해놨더라고요. 아, 그랬나요? 근데 그게 30몇만 회여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이것도 왜 이럽니까? 전화 왔네 선생님, 또. 지금 바로 전화 전화 오잖아요. 받아요. 미안하다고 방송만 해. 끝나고 연락 주세요. 네. 미안하다고 해요. 네. 유영아 선생님 생방 중에 전화 좀 하지 말았어요. 매주 그래. 매주 그래. 지난주도 그래. 누군데? 아니 뭐 실명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되게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이 시간에 매불쇼 하고 있다는 걸 모를 수가 없는 아니 분이 잠깐만, 아니 생방 중에 저 할배요. 네. 아니 모험으로 해놓지 않은 야. 우리 할배 스스로를 탓해야지. 왜 저분을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난 이거 이렇게 안 정말. 되게 했는데. 야, 너무 재밌네. 아니 그리고 지금은 원래 매불쇼 끝날 아. 시간이에요. 네. 원래 끝날 그러네. 시간이에요. 그러네. 네. 끝난 줄 알고 연락하셨나 보다. 알겠습니다. 네. 자, 장례 정리하고요. 네. 네. 아니 뭐 우리 네. 기자님들 그 매불쇼 기사 쓰는 건 좋은데 비판할 수도 있고 완전히 두들겨 팰 수도 있어. 그러나 이 내용에서 벗어나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맨날.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어. 집중해가지고 나가면은 저희의 어떤 본질이 좀 왜곡되는 많이 거예요. 왜곡되더라고. 네. 네. 근데 뭐 그것도 뭐 받아들여야죠. 네. 예. 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유용아 씨 누군지 빨리 밝히라고 난리네. 그건 저희가 추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아 씨 누구야? 유영아의 생활 정치 주인장이에요. 아, 그 정치학 박사 그 유용아? 예, 교수. 아. 그 뭐 그렇게 그분한테 화를 내요? 지난주도 이 시간에 전화했다니까. 자, 그러면 갈까요? 네.
MZ가 미래다. 외신이 주목한 K 시위. 저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평일에 여의도를 나갔는데 네. 와 분위기가 정말 밝고 콘서트 같죠? 표정들도 너무 좋으세요. 네, 다만 춥긴 했었는데 네.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는 토요일 주최 측 추산 200만 명이 넘게 네, 모였습니다. 탄핵안 가결 소식에 막 환호성 터져 나오고요. 막 다시 만난 세계 같이 네. 떼창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에 연예계도 동참을 했습니다. 다시 만난 세계 소녀시대 유리 씨. 그리고 아이유 씨도 함께 등장을 했고요. 뉴진스도 등장을 했는데 뭐냐? 나눔 선결제로. 선결제로 네.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국민들과 또 함께 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유리 씨부터 아이유 씨, 뉴진스 뭐 사실 저희가 빵, 커피 이런 건 많이 봤는데 삼계탕, 국밥 가지고 네, 많은 분들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따뜻하다.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도 함께했습니다. 빵집 선결제를 하면서 포장지에 본인의 영화죠. 이 헤어질 결심을 적어놨는데 뭐냐면 앞에 윤석열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또 국민들이 함께했습니다. 배우 최민식 씨 이번에 사태에 대해서 직접 목소리를 또 냈습니다. 부산 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에서 남자 연기상을 수상하셨는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 휘두르는 응원봉, 이른바 탄핵봉을 보면서 이 기성세대로서 너무 미안했다면서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실제 지금 젊은 세대라고 하는 게 10대, 20대 친구들 지금 어떤 기간이냐면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네. 그런데 이 쪼개가지고 시험 공부 쪼개가지고 나와서 함께 또 해줬습니다. 가수 이승환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본인을 탄핵 집회 전문 가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표결 하루 전날 12월 13일 집회 무대에 직접 올라서 탄핵 콘서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날 본인의 생일이기도 했고요. 다음날 수원에 콘서트가 있는 상황인데도 정말 많은 현장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노래를 했는데 1213만 원을 또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와. 시민단체 이 주최 측. 대단하네. 네. 근데 그 이승환 씨가 진짜 정청래 의원이랑 동갑 맞아요? 65년생이고요. 일단 저희가 파악한 팩트로는 맞아요. 생물학적 나이는 맞는데 너무 젊던데. 그거는 너무 농단 아닙니까? 저 정도면 나이 농단. 와. 아 진짜 맞아? 너무 예. 동안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환갑이시라고. 아 진짜야? 근데 아직도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혹은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좀 하고 싶은데 친윤계 의원들 똘똘 뭉쳐가지고 공세 수위를 높이기도 합니다. 예. 윤상현 의원, 뭐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여전히 여당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 국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걷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 부정선거 음모론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대파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잊으셨나 모르겠는데 이수정 경기대 교수 있잖아요. 네. 아 네. 이수정 교수. 네. 대통령 탄핵 되더라도 선관위는 꼭 털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그런 분한테 우리가 관심을 주지 말까요? 무슨 사건 사고만 나오면은 그분한테 의견 구하고 그치. 그랬던 그렇죠. 거야. 그 안에서 예. 범죄 심리야. 예. 아이고. 범죄자들의 심리를 물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분한테. 네. 계엄이 적법하다라고 윤통 지지 발언을 했던 고성국 씨,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와 배승희 변호사가 각각 KBS와 YTN 라디오에서 하차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이 네. 현상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기도 행신동에 거주하는 85년생 유영근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뭐야 또 이거? 유영근 씨는 아니 선생님까지 왜 그래? 뭔데 누군데요? 유영근 씨? 네. 라고 전화를 해요. 우리 누나가. 친누나가? 예.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노력을 한 거야. 이 유영근 씨는 자기 차로 집회장 여의도까지 가기 힘들까봐 동네 사람들을 막 알려갖고 자기 차로 계속 왔다 갔다 시고 다닐 거야. 뭐야? 아니 그냥 일반인인데. 일반 그냥 동네 서투를- 아저씨야. 어. 동네 청년이에요. 뭐가 그렇게 착해? 근데 무수한 사람이 그런 걸 한 거예요. 아니 그 완전 미친놈이네. 그럼 왜 이렇게 착해? 미친놈이 아니고. 왜 사람을 울려? 그러니까 이 유영근이 예. 유영근이 너 또 나한테 이 자식아 또 선한 영향력 또 받았다 이놈 유영근이 연락해라 유영근이 예. 와 씨, 왜 이렇게 멋있어? 우리 한국인의 위대함이죠. 와. 근데 이 한낮의 맵을 엔터였는데 언제부터가 이제 맵을 논란으로 네, 바꾼 맵을 거예요. 논란으로 연예 계기를
너무 안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연예 계기를 이제는 해야지 하고 열심히 이 기사하고 유튜브를 뒤적이는데 너무 슬펐어. 왜요? 왜요? 슬펐어. 왜? 누가 김밥 사줬다. 선결제했다. 뭐 등등. 정말 본격적으로 나서서 목소리 높인 사람은 이승환 씨밖에 없는데 아, 이승환 씨가 몇 살이에요? 환갑이야, 환갑. 65년생이십니다. 20대, 30대 유명 연예인들은 다 목소리가 없나? 내기 그러니까 어렵지. 유명 연예인들, 그러니까 영화인들은 그래도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냈어요. 제대로 된 얘기를 했어. 이 계엄은 용납할 수 없다. 근데 그 외 특히 이제 가요계 이쪽에서 반응한 거 보면 너무 슬플 정도로 미약하고 너무 미약해. 뭐 이렇게 박수갈채 하나 올렸다든지 굉장히 목소리가 미약하잖아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지나가고 네. 우리가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네. 저도 어제부터 그러고 계속 뒤져서 연예인들 반응을 보는데 이렇게 이승환 같은 노인네 나와서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린 다 죽었나 아닌 것 같아. 그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승환이랑 나랑 뭐 몇 살 차이도 안 몇 살 차이 안 나요, 실제로 쌤하고. 아, 이 네. 명예훼손은 아니야, 이 정도면. 몇 살 차이 안 난다는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네. 한 두 가지 점에서 짚어져요. 네. 하다는 이제 몇 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특히 연예인들도 이제 하나는 무지에서 온 게 있는 것 같아. 계엄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공화정이 붕괴가 되고 전체주의 내지는 북한식 사회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또는 이걸 정치 현실로 본 거야. 여당 지지, 야당 지지. 민주당, 국힘당 지지 이런 각도로 좁혀서 생각을 하니까 기회주의적 성격이 생각난 거야. 박근혜 때 막 촛불 들어서 와 해서 정권 바꿨더니 5년 만에 또 바뀌네. 그러니까 일단 뒤로 빼고 한번 지켜봐야지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정치 공방도 아니고 그럼요. 그다음에 무지할 일이 아니라 정말로 알아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네. 예컨대 대만 같은 경우는 38년 동안 계엄령이 발동이 돼서 우리나라 민주화된 1987년에 해제가 돼서 그 이후 국가가 참 지금처럼 발전했거든요. 네. 세계 최장은 시리아 같은 경우 48년을 유지가 된 일이 있는데 아마 윤석열 씨가 모델로 한 거는 필리핀이었을 거예요. 10년, 만 10년 계엄령으로 통치를 했거든요. 그리고 영원히 못 일어나잖아요. 와. 왜 10년을 했어요, 계엄을. 예, 와. 그리고 윤석열 씨 계엄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 지지율 10%도 안 되는 정권이 만약에 계엄 발동을 해서 꽉 잡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서 국민저항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네. 선거를 해봐. 선거를 하면 판판이 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적인 선거가 있겠어요? 첫째는 대규모 유혈 사태를 당연히 벌이겠죠. 어디선가 수많은 사람을 총격으로 죽이면 사회가 쫙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전쟁을 만들겠죠. 미군이 통제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벌어질 이후의 전개 상황은 만약에 이들이 성공을 했다면 벌어질 일은 소위 민주공화정이라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붕괴되는 걸 의미하고 이들에 의한 장기 집권을 의미하는 건데 잘 몰랐을 수가 있어요. 네.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아직 끝난 계엄이 아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019년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그 일련의 일당들이 검찰 쿠데타를 계획해서 5년 동안 진행되다가 지금 한 고비에 이른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배경에는 검찰 세력이라는 세력이 아직도 있어서 갑자기 이들이 윤석열 수사 전면에 나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수습해서 자기들 이 권력을 영속하려는 움직임 계속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 잔당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이 계엄의 동조 세력인 국힘당이 여전히 의사당에서 발언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무산시키려고 하는 국정 정상화를 무산시키려고 하고 윤석열 검찰 세력을 계속 영속시키려는 움직임 속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계엄 그러니까 이 탄핵이 완결되기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던 일단 한 발 빼고 봤던 유명 연예인들도 다 그러라는 건 아닌데 네. 자기 의지가 있었으나 무지해서 또는 솔직히 좀 두고 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으나 민주주의적 신념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어야 된다는 신념이 있다면 지금 목소리를 내달라 하는 얘기예요. 네. 지금 목소리를 바로 내야 할 때예요. 지금 내야 될 때다. 이 사태가 진행되면서 역사적인 인물들이 막 뇌리에 스쳐가는데 세 존재만 얘기를 할게요. 역사상 연예인, 가수가 한 시대의 표징이 된 게 원래 한국의 김민기도 그 정도 급에 드는 사람인데 김민기. 예, 이분은 어느 순간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용히 계셨기 때문에 좀 덜한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사람은 칠레의 빅토르 하라라는 인물이에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졌으나 이 저항 가수의 목소리를 내서 칠레에도 아옌데라는 이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라고 하는 민주정이 들어서요. 잠깐 70년대에 이때 이분이 본격적으로 조망이 되다가 이 CIA 공작에 의해서 피노체트라는 군사 정권이 들어서거든요. 칠레에. 네. 그때 그냥 군인들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버려요. 아 그래놓고 뭐 목소리 내라고 하면 어떡해? 아니 극단적인 사례죠. 아, 진짜. 그 이후에 이분은 영원한 이제 상징이 돼갖고 칠레의 민주화가 도래한 이후에 국장을 치릅니다. 아유. 대통령이야 국가 전체가 나선 어마어마한 국장을 치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티셔츠에 빅토르 하라에 같은 시기에 퀴엘라 파윤이라고 하는 노래패가 있었어요. 보컬 그룹이죠. 이들도 아옌데 대통령의 명으로 문화사절단으로 칠레에 봄이 왔습니다고 해외 공연을 갔는데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나 버렸네. 그래서 이들은 전원 상복만 입고 40년 동안 노래를 합니다. 40년 동안요? 해외에서 와.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저도 이분들의 음반을 다 갖고 있는데 전원 상복만 입고 상복을 입은 채로 40년 동안 활동을 해요. 그다음에 지금의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 공산 체제 하에서는 블라디르 비소츠키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너무나 강렬한 목소리로 인권, 인간의 자유를 노래하는데 음악적으로 워낙 뛰어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항 음악을 얘기할 때는 누구나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얘기를 해요. 야생마라는 노래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그런 인물인데 우리나라는 뭐 김광석을 사랑하고 뭐 이렇잖아요. 일반적인 케이팝 가수들에게 이런 목소리를 내달라 기대하는 건 사실은 아닌데 그러나 그 이명웅 씨 사례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정치 공방이 아니에요. 어느 당을 지지하고 어느 그 정치인에 대한 우호적 감정과 비판하는 감정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민주공화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 맞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내가 직업인으로서 소리를 내냔 말이에요. 보세요. 숱한 교수들, 교사들 이쪽 분야에서 목소리 냈어요. 그리고 종교인들 목소리 내고 있어요. 과학기술인들 각 분야의 각 영역의 사람들이 한 줌이라도 한 목소리라도 보태고 있는데 유명 연예인들 대중의 사랑받고 그들이 하고 싶은 노래 부를 수 있고 이게 검열 없이 할 수 있는 게 누구 덕이냐고. 민주공화정 덕이에요. 그 말씀 맞죠. 계엄 통치가 계속되면 이 사람들 노래 다 검열 받아요. 못하죠. 뭐 온갖 이유를 대 이건 선정적이야, 이거는 반항적이야, 이거는 뭐 어두워 다 금지됩니다. 영화도 마찬가지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계엄 통치하에서는 통제돼서 단지 몇몇 한 줌 얼마 안 되는 검사 무리들의 마음에 드는 것만 허용되는 세상이 돼요. 그러면 서방권에서 우리나라를 나라로 보겠습니까? 국제회의에 참석도 못해, 통상 외교 이런 거 다 금지돼, 다 문 닫아. 점점 이제 금방 북한화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겪었거든요. 네. 유신 때는 일단 대통령은 전국의 유지들만 따로 모아서 간선제로 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이 전원 중에 3분의 1을 임명을 해요. 임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유정회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한다고. 네. 그다음에 전두환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때는 군부가 박정희 때부터 워낙 셌기 때문에 그렇게 안 나가도 되는데 야당을 안기부에서 만들었어. 이 민한당이라고. 야당 안기부에서 돈을 대갖고 사람을 지목해서 출마를 시켜서 일정 숫자에 만들어진 관제 야당 속에서 오광하고 전두환 체제가 유지가 됐어요. 네. 그런 시절을 다시 원하는 게 아니라면
시민의식 이런데 어떻게 네. 그럽니까? 어디선가 또 유혈 사태 벌어지고 전쟁 위기 전전긍긍하면 꼼짝 못했을 터예요. 그 말씀은 너무 맞는 맞아요. 말씀이고. 그래서 제게 네. 요지는 연예인들의 침묵에 대해서 네. 혹은 연예인들의 너무나 소극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는 얘기를 촉구하고 싶어서 하는 네. 얘기예요. 뭐 선생님 말씀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뭐 연예인의 발언 뭐 어찌됐든 이거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네 뭐 저는 뭐 그것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는 그들이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이 느끼는 이 사회적 분위기 네. 난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뭐 선생님처럼 또 목소리 내주신 분이 있는 것도 또 감사하고. 네. 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스타가 되면 목소리 낼게요. 지금도 스타인데. 이미 스타야. 네. 제가 진짜 슈퍼스타 되면 그때 목소리 내겠습니다. 네.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 이제 그 가수들 이렇게 모습 보면 굉장히 자유롭고 싶어 하는데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제해야 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들에게 만약에 윤석열 계엄 체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자유로운 민주공화정을 원하십니까? 하면 선택은 자명한 거거든요. 근데 답은 안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너무 뻔한 질문이고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물어보면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합니다. 그게 이렇게 무슨 하겠죠. 거죠? 어쩌면 네. 이건 도저히 그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차모라는 젊은 뮤지컬 가수가 네. 막 우리나라에 간첩이 너무 많으니까 계엄 찬성해요 목소리를 내고 연설까지 나와서 했더라고. 네. 동의하지 않아. 그러나 그 태도에 대해서 자기 신념과 목소리를 내는 태도에 대해서는 나는 일정 정도의 점수를 주고 싶은 면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태극기 집회 가서 자기 목소리를 막 냈더라고. 네, 내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안 바란다 하더라도 이게 제가 왜 연예인에게 주목을 하냐면요. 연예계 속성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흥과 오락의 성격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야말로 인본적 가치에서 문화적 형태로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요소가 같이 결합됐어요. 네.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엔 대중문화는 오로지 유흥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하위 문화구나. 하위 문화로만 봤어요. 네. 근데 2000년대 이후에 디지털화가 급속이 되면서 사회 교육의 장처럼 이제 연예계도 활약을 하게 됐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너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이제 유명 가수 깔보는 사람 어디 있어? 한 명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명 가수나 배우들이 지식인들이나 뭐 교수, 뭐 시인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했어. 만나면 영광이라고 그랬어. 지금은 거꾸로잖아. 완전 반대가 됐죠. 내가 유명 시인인데 GD를 만나면 누가 자랑하겠어? 시인이 자랑하는 세상이 됐거든. 이게 바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예계 종사자들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진 만큼 네. 어느 결정적 시기에는 책무감도 좀 느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촉구하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무지에서 뭐가 뭔지 몰라서 이제 발언 안 한 거, 또 하나는 이 기회주의적 태도 때문에 한 발 빼고 있었던 것 얘기했는데 또 하나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이들이 너무나 이제 거대한 기획사 소속이어야 되니까 경제인들이 정치 발언 못하듯이 좀 약간 그런 속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경영자들 우리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야. 박진영이고 이수만이고 방시혁이고 다 이런 사람들이야. 네. 그 사람들의 정책 성향이 대체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들이야. 그래요? 괜히 또 그렇게 재단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네.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 그건 모르겠죠. 근데 여하간에 그런 그 자기가 속한 곳의 시스템의 벽을 때론 뚫어야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인가? 아니야. 하긴 어느 아이돌 가수 한 명이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굉장히 유명 남자 아이돌인데 제가 잊어먹었는데 네. 스트레이키즈가 아니라 그 비슷한 뭐 있어. 확실한 거 아니면? 에이티즈. 예? 에이티즈 멤버다. 확실합니까? 그래서 나 너무 고맙더라고. 네. 내가 소속된 회사에 언명 찍소리도 하지 말라고 언명이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용기와 자유로움이 연예계 생명력을 키운다. 네. 당신들은 유흥업의 종사자들이 아니야.
시대의 정신과 가치를 때로는 노래로 이 세상에 던지기도 하는 존재들이야. 아, 그런 유흥업의 자부심. 종사자가 아니야. 이것도 기사 많이 날 것 같은데. 뭐 그러라 그래. 왜냐면 이것도 이게 기사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라 그래. 왜냐면 왜 그렇게 또 센 말을 해요? 우린 세상 몰라요. 우린 사랑 노래하고 즐겁게만 할 거예요 하면 유흥업 종사자라고. 이것도 기사 많이 나게 생겼네. 그러니까 연예계 위상이 과거 같지 않다는 분명한 사실. 그만큼 자신들이 대접받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그 대접에 대한 따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 네. 지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큰일 났다. 그럼 마지막에 또 그렇게 해. 제가 막지 못한 제 불찰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거 나간다. 그 옆에 있던 최욱 진행자는 사과로 마무리를 했다. 사과로 사과로. 마무리를 했다. 네. 그러면 뒷얘기인데 진짜로 그 K컬처 안에 이 가요 쪽이 정말 유흥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유흥의 가치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지금은 하나의 문화죠. 다시 만난 세계를 그렇죠. 모두 네. 한 다 같이 마음으로 부르고. 부르잖아요. 네. 하나의 문화죠. 문화. 그러면 그게 수용 미학이라는 미학의 관점이 있는데 네. 그 작품은 더 이상 창작자들의 게 아니라 대중의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관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K-팝이나 K-컬처에서의 그 대중문화가 네. 이 대중의 것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앞으로 나는 굉장히 밝은 쪽으로 우리나라 갈 수 있을 거라는 밝은 쪽으로. 신념이 생기거든요. 요즘 좀 희망을 보고 있습니까? 그 지표가 바로 K컬처가 얼마나 더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건데 네. 이 한국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전 세계가 봤어요. 네. 이건 지구상에 이걸 보도 안 한 나라는 없어. 맞아요. 예. 약간 긍정의 면이야. 응원봉 들고 네. 춤추고 노래하는 젊은 세대 모습을 전 세계가 봤어요. 실제로 네. 해외 반응을 보면은 200만이 넘게 모였는데 경찰하고 소방 확인 결과 사건 사고가 사건, 사고 없었다는 거. 없어. 이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네. 쓰레기 정리한 거 봐라. 예, 여의도공원 앞쪽에 아유. 해가지고 딱 해놓고 그래서 집회와 시위의 세대 교체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눈물 있는 나더라. 상황입니다. 눈물 나. 그러니까 지구상의 어느 지역에 살건 모두가 그 뉴스를 봤는데 코리안이라고 하면 코리안 무비라고 그러면 코리안 송이라고 그러면 코리안 푸드라고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겠냐고. 네. 이 국면이 수습돼서 정상적인 나라가 됐을 때 한국이라는 발원지를 갖고 있는 온갖 것들이 어떤 위상을 갖게 되겠냐고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건 너무 만화 같나? 뭐야? 임영웅 씨가 딱 그 이승환 다음 타임에 노래 딱 불렀으면 김갑수 박살 내는 거 아니야? 완전 당연하죠. 복수하는 예. 거잖아 임영웅 예. 씨가. 모요의 상대가 달라지는 어. 거죠. 예. 그러면 뭐 김갑수 진짜 박살 나는데. 그건 너무 만화 같은 상상인가? 연락 안 돼요? BTS 멤버가 이승환 무대 게스트로 딱 나오는 건 너무 꿈이었을까? 그러니 왜 BTS 얘기를 언급해갖고 또 판을 키웁니까 또? 아니, 그럴 만한 때거든. 왜냐하면 민주공화정에 대해서 다 열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있죠. 아니 그런 무대에 선다고 해가지고 진짜 나는 이거는 내가 잘못된 확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수를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나는 없을 거라는 확신이 있거든요. 이번 사안은 왜냐하면 이번에 진짜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상식과 문제였지. 비상식의 아니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깨놓고 말할게. 네. 여의도에 모인 200만이 이재명 지지하고 왔냐고. 전혀 그거하고 아니라고. 전혀 맥락이 다른 정말 거야. 다른 거거든. 우리 공화정을 지키자 하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10대, 20대는 정치인 유력 정치인 올라가서 시위하는데 이제 발언하는데 근데 누구야? 그렇지. 정말 네. 우리 학생들은 이 관심의 척도가 좀 달랐어요, 진짜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그러니까 짓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쯤 남은 기간이 있어요. 네. 탄핵이 완료돼서 정비되기까지 각계에 계신 분들 지금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때지 상황이 종료된 게 아니다.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끝으로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국이랑 김갑수 한번 붙이라고.
토론 배틀 한번 붙이라고 지금 댓글이 달리네요. 네. 김갑수와 김은국.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문화 토론 한번 좀 네. 붙여라.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김갑수 선생님에 대한 모욕이지. 모욕이야? 모욕이야. 그래도 아주 대인의 풍모를 또 보여주시네. 허허 웃으시네. 왜냐하면 굉장히 모욕일 수 있거든. 집회 저기 이쁜이 꽃분이 노래 안 나왔다고 그래서 네. 불만 가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네. 그런 얘기 없는데 그 왜 얘기하냐. 알겠습니다. 네.